당신은 왜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또 바닥이 보이는데요. 이번 달은 아껴 써야지 다짐했는데 어느새 카드값은 또 쌓여 있습니다. 저축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게 생깁니다. 급한 일도 생기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나? 가난하게 살 팔자인가? 주변을 보면 비슷하게 버는데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벌지도 않는데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도 있죠. 그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당신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늘 돈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야. 집안이 원래 이래. 부자들은 타고나는 거지. 그렇게 믿으면 잠시 마음은 편해집니다. 내 탓이 아니니까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 고지서를 받을 때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계속되는데요. 팔자 탓으로 돌려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가난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쓰는 습관,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같은 돈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부립니다. 당신의 지갑을 채우는 건 월급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살림을 결정하는 건 수입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똑같은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입은 조금 늘 수 있겠지만 돈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당신도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아껴 쓰면 돈이 모인다. 재테크를 배워야 한다. 투자를 해야 돈이 불어난다. 그래서 당신은 노력했다. 더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부업도 알아봤다. 커피값을 아끼고 배달음식 대신 집밥을 먹으려 했다.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재무 설계 책도 몇 권 샀다. 주식 계좌도 만들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는가? 조금 모이면 또 나간다. 아껴도 결국 쓴다. 투자하면 손해보고 안 하면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다. 그러다 지친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해. 풍요를 상상하면 돈이 따라온다. 그래서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어보려 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마인드를 바꿔도 습관은 그대로였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그런데 왜 계속 가난한가? 왜 돈은 늘 부족한가? 이 방법들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무언가 빠져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과 가난해지는 태도를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신은 지금껏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들어왔다. 하지만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가난해질 사람은 정해져 있다. 팔자 탓이 아니다. 운명도 아니다. 타고난 재물복의 문제도 아니다. 정약용은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태도가 있고 부자에게는 불을 부르는 태도가 있다고.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을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단언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가난해지는 습관부터 버려라.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 전에 돈을 잃는 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재테크를 배우기 전에 재물을 흩어버리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 아무리 물을 퍼담아도 밑 빠진 독이면 소용없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그 밑 빠진 독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기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의 결과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물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는다.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정약용은 위대한 학자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다. 1801년 그의 나이 40. 모든 것이 무너졌다.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다. 서울의 집, 관직, 명예 모두 빼앗겼다. 가족과 헤어져 전라도 강진, 낯선 땅으로 떠밀려갔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가난 그 자체였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입을 옷도 해졌다. 한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밥 한 끼 먹기도 어렵고 겨울에 옷 한 벌 마련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약용을 괴롭힌 건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의 가난이었다. 억울함, 분노, 불안,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절망. 그는 이 모든 감정과 매일 싸워야 했다. 유배지에서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같은 처지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일어섰다. 같은 환경인데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버텼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정약용은 기록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부를 일구는 사람들의 태도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봤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가? 내 안에도 재물을 흩어버리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그는 깨달았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가난은 마음가짐이고 습관이고 태도라는 것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가난해진다는 것을. 정약용도 당신처럼 흔들렸다. 돈 걱정을 했고 미래를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관찰했다. 무엇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어떤 태도가 재물을 멀어지게 하는지 들여다봤다.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갔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끝났을 때 그는 여전히 가난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남긴 기록들 속에는 그 긴 세월 동안 발견한 가난의 구조가 담겨 있다. 정약용은 말한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문제라고. 돈이 들어온다. 월급이 통장에 찍힌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번 달 카드값 내야지. 밀린 공과금 내고 저축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마음도 올라온다. 그래도 이번엔 좀 써야지. 맨날 참기만 했잖아. 나도 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마음이 부딪힌다. 아껴야 한다는 마음과 쓰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결국 쓰고 싶은 마음이 이긴다. 이것 정도는 괜찮아. 다음 달부터 아끼면 돼.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지갑을 연다. 정약용은 이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쓰고 싶으면 쓴다. 사고 싶으면 산다.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움직인다. 급하게 필요한 거야. 이건 투자야. 나중에 쓸 거야. 그렇게 이유를 붙인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는다. 정말 필요해서 산 건가? 아니면 마음이 일어나서 산 건가?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다. 욕망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다.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없다. 욕망이 일어나면 곧바로 지갑을 연다. 생각이 들면 바로 산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 멈춤이 없다. 부자는 다르다. 욕망이 일어나도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 박자 멈춘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사야 하는가? 이걸 사면 내 살림은 어떻게 되는가? 묻는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정약용은 이것을 멈춤이라고 불렀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다. 욕망과 행동 사이에 한 호흡의 시간을 두는 것. 그것이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고 싶으면 샀는가? 먹고 싶으면 주문했는가? 갖고 싶으면 샀는가?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지갑을 열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돈은 당신의 욕망에 끌려다닌 것이다. 당신이 돈을 쓴 게 아니라 욕망이 당신의 돈을 쓴 것이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었다. 당신의 마음이 주인이었다. 정약용은 말한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마음의 노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다. 노예는 명령을 따른다. 마음이 사라고 하면 산다. 먹어라고 하면 먹는다. 주인은 선택한다. 마음이 일어나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멈춘다. 당신의 지갑을 여는 건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욕망인가? 당신의 돈을 쓰는 건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아끼려고 했고 절약하려고 했다.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한다. 이번 달부터는 절대 안 쓴다. 커피도 안 마시고 배달도 안 시킨다. 무조건 아낀다. 다짐한다.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3일 정도는 버틴다.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타 마신다. 점심은 도시락을 싼다.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대견해야 한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피곤하다. 회의가 길어졌고 일이 꼬였다. 오늘 하루만 카페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괜찮지. 커피를 산다. 그리고 무너진다. 어차피 다 틀렸어. 저녁엔 배달 음식을 시킨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인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 당신은 욕망을 억누르려 했다. 쓰고 싶은 마음을 참으려 했다. 사고 싶은 마음을 눌러놓으려 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억누른 것은 반드시 튀어나온다고. 욕망은 누를수록 강해진다. 참을수록 더 간절해진다. 안 쓰려고 애쓸수록 쓰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한다. 참았던 만큼 더 많이 쓴다. 나 그동안 참았잖아.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지갑을 연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당신은 잘못된 방법으로 씨름하고 있었다. 욕망과 싸우려 했다. 하지만 욕망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정약용은 다르게 말한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욕망과 싸우지 말라고. 대신 욕망을 관찰하라고. 지금 내가 이걸 사고 싶구나. 내 마음이 이걸 원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것.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방법이다. 억누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르다. 억누르면 욕망은 숨는다. 그러다 더 강하게 돌아온다. 하지만 관찰하면 욕망은 힘을 잃는다. 있는 그대로 보이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이 계속 실패한 이유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과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마음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없다. 이기는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다.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적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적고 나면 그 마음은 조금 약해졌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이미 그것은 당신을 덜 지배한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욕망이 일어나는 걸 탓하지 마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자책하지 마라. 욕망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욕망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대신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라. 두 번째, 욕망이 일어났을 때 한 박자 멈춰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는 것이다. 한 호흡 멈춘다. 바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묻는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당장 사야 하는가?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은 욕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욕망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는 것이다. 한 박자만 멈춰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아, 나 지금 피곤해서 이걸 사려는 거구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구나. 욕망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보인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달래려고 사는 건지. 욕망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습관을 기록하라. 정약용은 자신의 지출 습관을 기록했다. 언제 돈을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여는지, 무엇이 자신을 소비하게 만드는지 적었다. 당신도 해보라. 일주일만이라도 기록해보라. 돈을 쓸 때마다 적는다. 왜 이걸 샀지? 무슨 마음이 들어서 샀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적는 것이다. 그러면 패턴이 보인다. 나는 피곤할 때 돈을 쓰는구나. 나는 외로울 때 배달 음식을 시키는구나.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하는구나. 습관이 보이면 바꿀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보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다. 휩쓸리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네 번째, 가난해지는 습관을 하나씩 버려라. 정약용은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고. 필요하지 않은데 산다. 나중에 쓸 거라고 사놓고 안 쓴다. 세일한다고 해서 산다. 한두 번 쓰고 버린다. 빌린 돈으로 산다. 있어 보이려고 산다. 당신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지 않은가? 솔직하게 들여다봐라. 당신의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봐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 없는 것에 쓰였는가?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라. 하나씩만 고쳐라. 이번 달에는 세일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도 통장 잔고는 달라진다. 5번째, 불을 부르는 태도를 하나씩 익혀라. 정약용은 부자의 습관도 관찰했다. 부자는 필요한 것만 산다. 사기 전에 생각한다. 당장 쓰지 않을 것은 사지 않는다. 있는 것을 먼저 쓴다. 빌리지 않는다. 과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니다. 명료함이다. 자기 살림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다. 당신도 연습할 수 있다. 사기 전에 하루만 기다려보라.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24시간 지나서 다시 보라. 그때도 필요하면 사라. 대부분은 다음 날이 되면 필요 없어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불을 부르는 태도다.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다. 큰 돈을 버는 비법도 아니다. 그냥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욕망과 나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 작은 태도의 변화가 1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꾼다. 5년 후 당신의 살림을 바꾼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큰 돈에 있지 않다. 작은 선택에 있다. 매일매일의 태도에 있다. 이 태도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극적인 변화는 없다.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고 대박이 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가 생긴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자동으로 손이 갔다. 음료수, 과자, 담배, 커피. 생각 없이 집었다. 계산대에 서서야 내가 왜 이걸 샀지? 싶었다. 이제는 다르다. 들어가기 전에 멈춘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묻는다. 정말 목마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온 건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나온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안 사는 것이다. 월급날이 되었을 때 예전에는 마음이 들떴다. 뭐 살까? 생각했다. 참았던 걸 풀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절반이 나갔다. 이제는 다르다. 월급이 들어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달 필요한 게 뭐지? 생각한다. 필요한 것부터 정리한다. 남은 돈을 보고 이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정한다. 그리고 지킨다. 어렵지 않다.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계속 둘러봤다. 필요 없어도 구경했다. 세일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보이면 클릭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데?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렇게 필요 없는 걸 샀다. 이제는 다르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들어간다. 세일 중이어도 필요 없으면 안 산다. 장바구니에 담아도 하루 기다린다. 다음 날 다시 보면 대부분 필요 없다. 지운다. 아깝지 않다. 어차피 쓰지 않을 거니까. 카드값 고지서를 받을 때 예전에는 두근거렸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나왔지? 불안했다. 열어보면 예상보다 많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놀랐다. 그리고 다음 달도 똑같았다. 이제는 다르다. 고지서가 와도 불안하지 않다. 대충 얼마 나올지 안다. 쓸 때마다 알고 썼으니까. 열어봐도 놀라지 않는다. 예상 범위 아니다. 통제 가능한 금액이다. 이것이 변화의 실체다. 통장 잔고가 갑자기 몇백만 원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모인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 불안이 줄어든다. 내 돈을 내가 부리는 느낌이 생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세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이 사도 부럽지 않다. 내 살림이 보인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부자의 태도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작은 것부터 바로 세우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다. 재무 설계를 다시 짤 필요도 없다. 재테크책을 또 살 필요도 없다. 그냥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사지 마라. 딱 한 번만 멈춰보라. 나 지금 왜 이걸 사고 싶지? 물어보라.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인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된다. 물음표 하나가 당신과 욕망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편의점에 들어갈 때 한 번만 멈춰보라. 나 지금 뭐가 필요하지? 묻고 들어가라. 습관적으로 들어가지 마라. 필요한 게 있어서 들어가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지출은 달라진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장바구니에 담았다면 바로 결제하지 마라. 하루만 기다려보라. 내일 다시 보라. 그때도 필요하면 사라. 대부분은 다음 날이 되면 식는다. 그러면 지워라. 아깝지 않다. 어차피 쓰지 않을 거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 3분만 시간을 내보라. 오늘 하루 돈을 어디에 썼는지 떠올려 보라. 금액을 따지지 마라. 마음 상태를 봐라. 나 왜 그걸 샀지? 무슨 마음이었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해보라.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기록이다. 공책에 쓸 필요도 없다. 머릿속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보이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한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을 바꾼다. 한 번의 멈춤이, 하루의 관찰이, 한 번의 질문이 당신의 습관을 바꾼다. 습관이 바뀌면 살림이 바뀐다. 살림이 바뀌면 통장이 바뀐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다. 이번 달부터 절대 안 쓴다 같은 다짐도 필요 없다. 그냥 오늘 하루 사기 전에 한번 멈춰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라. 오늘은 오늘만 연습하라. 한 번의 멈춤을 오늘 해보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18년 동안 연습한 방법이다. 이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지갑을 여는 건 당신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주인이 되어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가난했다.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명예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욕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인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갑을 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만 쓸 줄 아는 사람인가?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수입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결정한다. 당신의 살림은 당신이 버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쓰는 방식이 만든다. 오늘 하루 사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라. 이게 정말 필요한가? 물어보라.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1년을 바꾼다. 5년을 바꾼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가난해질 팔자는 없다.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당신의 습관은 오늘부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당신의 지갑은 오늘부터 누가 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 당신의 다짐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